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명훈 노동법률사무소 이명훈 노무사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사대를 가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었는데요. 부모님의 권유로 법대를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성적이 반에서 중간 정도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요. 법대를 지원했는데 실패를 하고 재수를 해서 또 다시 도전을 했는데 전기에 떨어지고 후기 되는 점수에 맞춰서 그냥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93년도에 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후기대학에 입학은 했지만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못하고 학력고사 이제 수능으로 바뀌었을 텐데 수능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서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 지원을 했지만 합격을 하지 못해서 군대를 일찍 좀 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에 54단이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2년간 복무를 하고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입학할 때 과수석을 해서 전면 장학금 대상자였습니다. 전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점이 3.5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점을 받기 위해서 복학을 해서는 학교 공부에 좀 충실하게 좀 지냈던 것 같습니다. 3학년 때 97년도 IMF가 터졌습니다. 기존의 기업들은 다 채용이 취소되거나 아예 뽑지를 안 했고 유일하게 뽑는 곳이 공무원밖에 없었는데 4학년 5월 달쯤에 시험을 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한 다음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 9급이라는 합격이 취업을 했다는 데 의의를 뒀지 무덤덤한 기분이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취업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98년도 11월 달에 대구 남부 노동사무소 관리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근로감독이라든지 부정수급 조사관이라든지 기금관리관, 취업지원관 등등 여러 과를 거치면서 업무를 했었고요. 2013년도 포항지방고용노동청에서 8급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근무기간은 한 15년 정도 됩니다. 제가 결혼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6개월 만에 포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주말 부부를 하는 것과 15년간 일을 하면서 업무에 대한 매너리즘이 왔던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가 교사였었거든요. 지금도 교사를 하고 있지만 어릴 때 꿨던 교사라는 꿈이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심신도 지쳐 있었고 다시 교육대학원을 가서 임용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그만뒀습니다. 나이가 40이었는데요. 자신감이 좀 차 있었고 공무원 시험부터 해서 업무라든지 상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은 교사 임용 시험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와이프의 삶을 터치를 하지 않고 와이프도 제 일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으면서 연애를 했었고요. 제 도전을 와이프는 응원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퇴직하고 1년 정도 교육대학원 입학 준비를 하였고요. 16년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학업을 하면서 풀타임 직업을 가질 수는 없었기에 삼성생명 법인사업부 노무자문위원으로 등록을 하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고객사 노무상담을 하고 학비와 생활비를 벌면서 학업을 병행했던 것 같습니다. 졸업 마지막 학기에 교생 실습을 나갑니다. 수업하는 것 자체는 재미있었지만 그 이외에 학생 지도하고 학생들과 공감하고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당시에 40대 중반부터 업무를 시작을 해서 과연 교사로서 제가 잘 만족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색 실습하는 중에 결심은 섰습니다. 선생님은 나랑 맞지 않는 직업이라는 거를 그때 느꼈고요. 이제는 뭘 할까 하면서 방황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사로서의 꿈은 포기를 하고 삼성생명 법인사업부의 노무자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삼성생명에서 노무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사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런 부분에서 불편을 했었고 예전 경력도 살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번 해보고자 해서 노무사라는 직업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17년도 겨울부터 노무사 준비를 하였고 18년도 노무사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해 2차 시험을 여름쯤에 보는데 그때는 불합격했습니다. 19년도부터 본격적인 2차 준비를 하였고요. 매일 아침 7시에 스터디원들을 만나서 50분간 쓰기 연습을 하였고요. 업무를 보고 퇴근을 한 이후에 강의를 듣고 1시까지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19년도 2차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는
때는 합격할 것 같다는 느낌은 좋았었는데 그게 저만의 자만이었고요. 아깝긴 하지만 0.2점으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노무사 시험에 절대적인 공부 시간 투입이 필요하다는 걸 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성생명은 실적을 요구하는 곳이고 고객사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하러 가야 되고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생명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이 1억 6천에서 1억 7천 사이를 상회를 했었는데요. 실적급이었기 때문에 노무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다시 이 일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전념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는 법무법인에서 수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배려를 충분히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약간의 소득을 벌면서 수험 공부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20년도 1차 시험은 5월 달에 시험을 치렀고요. 합격했다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년도 2차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쓰기 스터디도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전년도에 0.2점으로 떨어졌다고 안심했었지만은 1.7점 이상으로 큰 폭으로 시험을 떨어지게 돼서 좀 많이 낙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를 소홀히 해서 떨어졌다는 생각 때문에 연기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자는 생각으로 정말 기초 이론부터 새롭게 책을 사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21년도에는 규제가 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도서관도 문도 열고 스터디원들과 같이 쓰기 연습도 충분히 하게 되었고 2차만 준비를 하면 되었기 때문에 9월 초에 시험을 치렀고 소수점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험장을 나오면서 합격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점수 구성을 보니 행정쟁송법에서 어이가 없는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 제 시험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었고 그때 제가 시험 문제를 잘못 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효소송을 묻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취소소송에 관련된 모의고사 유형이 많았습니다. 모의고에서 몇 번 풀어봤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그냥 서술을 했기 때문에 행정쟁송법에서 많은 점수 차이로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소수점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실수만 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있다. 나는 실력은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 수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에게 배당되는 사건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법무법인에게 부탁을 했고 일을 많이 줄였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스터디원이랑 도서관에서 계속 지냈던 것 같습니다. 2차 시험에 집중을 했었고요. 한 2주 전부터 1차 시험 문제지만 가볍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동안 1차 시험을 몇 번을 계속 쳐봤기 때문에 그 정도만 공부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2차 시험에 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는 무난하게 합격을 했었고 9월경에 2차 시험을 치렀고 그때도 또 소수점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 쳤던 것 중에 시간 투입도 가장 많이 하고 쓰기 연습도 가장 많이 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떨어지니 이 시험이 과연 공부를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시험인가라는 생각에 그때부터는 자괴감도 들고 이 시험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지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생활도 해야 되고 제가 아파트를 사서 이제 이리저리 대출금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 경제적인 위기에도 부딪히게 되고 해서 직장 생활에만 올인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한테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나이가 50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전화로 좀 울먹거렸거든요.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험 떨어진 거는 미안한 거가 아니랍니다. 당신이 시험 준비를 하든 안 하든 자기랑은 관계가 없다.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내 모습이 안쓰러웠다. 그렇게 말해줘서 참 위안이 됐습니다. 제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늪에 빠졌다고 해야 되나? 선택의 길을 양갈래길에서 양지 바른 길이 있고 늪지대가 있는데 나는 선택을 잘못해서 늪지대에 빠져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법무법인에 있는 사무장 한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를 한 10년 정도 하고 시험에 안 돼서 사무장을 20년간 하셨던 분인데 남자로 태어났으면 자기 이름으로 뭔가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 진심이 안 느껴졌을 거예요.
소득으로 보면은 결코 그분이 부족하다고 느낄 만한 소득이 아니거든요. 금전적 이외의 그런 아쉬운 마음은 자기가 항상 가지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그 마음이 저는 참 와닿았거든요. 저도 여기서 그만두고 일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는 제가 소득을 창출할 수는 있겠지만은 포기했다는 것에 대한 다른 한편에 대한 아쉬움은 가장 진하게 남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3년도부터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스터디원이 같이 하자고 해서 그 친구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러닝웨이트로 저는 생각을 해서 7시까지 가서 아침에 쓰기 연습을 한번 하고 직장 생활을 했었고, 마침 제 동생이 또 미국에 살고 있는데 조카들 데리고 5월 말쯤에 한국으로 나왔거든요. 동생네 가족들이랑 여행 다니고 7월 19일까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7월 19일부터는 이제 공부를 늦게 시작한 만큼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불안감 속에서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은 부족했지만 공부의 강도로 보면은 그때가 가장 셌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왠지 시험 문제가 저랑 딱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 1차 노동법 적기를 시작하는데 정신이 맑아지면서 잘 풀리는 겁니다. 시험 치는 내내 손이 너무 긴장을 해서 막 떨리더라고요. 1교시 시험을 마치는 그 순간 내가 너무 잘 적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나면서 제 에너지를 모두 쏟아 넣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받고 치면 칠수록 제가 어디서 한번 풀어봤던 문제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실수하면은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긴장을 해서 시험 치고 나오면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진짜 주저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전 9시 되면 카톡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합격자 카톡 문자를 보내주거든요. 당연히 뭐 떨어지겠구나라도 생각을 했었고 전화기를 꺼놓고 잠이 들었고요. 아침에 10시에 친구랑 같이 경주에 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마음을 다 비우고 친구 기다리는 시간 동안 노트북을 열어서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 봤습니다. 불합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앞에 불자가 없는 거예요. 몇 번이고 다시 고쳐보고 하니까 합격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기쁘거나 좋다는 생각이 아예 안 나고 그냥 정신이 멍했습니다. 노트북 앞에 이물질이 묻어서 합격으로 보이나 싶어서 합격자에 이렇게 손으로 닦아보기까지 했습니다. 앞에 불자가 가려졌나 싶어서. 그동안 시험 쳤던 그 기억이 필름처럼 지나갔던 기억이 나고 손도 떨리고 친구가 왔는데 제 표정 보더니 뭐 무슨 큰일이 났는 줄 알고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니까 저 대신 그 친구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합격했다고 기쁘기보다는 수렁에서 탈출했다? 감옥에서 탈출했다?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그 해방감이 좀 더 컸었고, 와이프한테 문자를 보냈더니만 바로 울면서 전화가 와서 진짜 합격한 거 맞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예전 분이시거든요. 나이 든 아들이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공부한다고 저러고 있으니 안쓰러웠는데 뭔지도 모르고 합격했다 하니까 그러면 공부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냐는 생각에 다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수험 준비를 할 때 지인이었던 노무사님에게 난 학교 다닐 때 반에서도 중간 정도밖에 안 됐고 좋은 대학도 안 나왔다. 내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되는 시험이라고 그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시간 싸움의 문제지 계속 도전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열린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저도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는 것처럼 다른 생활을 포기하고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거 따져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것 같고 5년 동안 투자했는 시간을 보상받았다는 생각과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 이 일 때문에 제가 경제생활도 올인하지 못했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만 있지 합격을 해서 기쁘다는 생각은 지금도 들지는 않습니다. 노동부에서 제가 근무를 하긴 했지만 근무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노무사의 업무 영역을 배우기 위해서 지도노무사에게 수습을 배우고 2024년 8월자로 이명훈 노동법률사무소로 개업노무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업에 이르기까지 고민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했을 때 받았던 소득이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에서 사건만 전념을 한다든지 삼성생명 들어가서 노무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많았었지만 제 이름으로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개업을 하게 되었고 조금씩 회원사도 늘려가고 사건도 한두 개씩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노무사 도전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얼굴이 붉어지거든요. 정말 자신만만했고 수험 기간 5년 동안 보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고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수련의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늦은 나이에 수험 생활을 시작했고 늦은 나이에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전 수험 생활 5년 동안을 되돌려 보면 나이가 들어서 뭔가 이루지 못하고 젊은 친구들과 함께 같이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고 노무사로서 개업을 하니까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지식도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이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일이 생긴 것 자체가 저한테는 만족감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미리 상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꿈꿔왔던 교사라는 직업을 포기를 하게 된 것과 삼성생명 그 제의를 받았을 때도 소득을 그만큼 올린다고도 생각도 못했었고요. 지금 노무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노무사 대표로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생각지 못한 자기 적성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직접 부딪혀보지 않고서는 섣불리 판단하거나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